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황금돼지 이건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보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결국에는 간다에 대해서 준비를 했고요. 갈수록 앞으로 삼성과 하이닉스가 왜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주주분들께서 레버리지 ETF라든가 여러 가지 변동성 요인에 의해서 굉장히 이제 불안에 많이 떠실 수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이제는 제한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대로 가면 이제는 더 이상 이 민심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본격적으로 논의가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한번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오늘 시장 앞서 살펴보시면요. 폭등했습니다. 그냥 시장 자체가. 물론 전일장에서 이 SK 하이닉스 ADR이 27%가 넘어가는 굉장히 막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우리 본주랑 거의 간격이 50%에 육박하는 수치로 지금 이제 벌어졌다라 그러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침에 반등이 나왔고요. 일단 오후 2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힘이 빠진 건 다소 아쉽지만 그래도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점에서 한번 긍정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어느덧 이제 환율 같은 경우도 1,500원 이하로 빠졌습니다. 사실은 아직 높은 수치이긴 한데 그동안 1,600원 돌파를 앞둔 시점보다는 상황은 한 단계 나아져 있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도 외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인데도 불구하고 개인의 매도세가 좀 강했다라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 공포 심리에 지친 개인 투자분들께서 시장을 떠나가는 과정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관련 그 지수가 올라가면서 오늘 시장 흐름이 잘 나왔는데 이 흐름이 내일도 잘 유지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보시면 오늘 특징주로는 H7B 그룹 주에 전부 다 상한가에 들어갔죠. 하한가 랠리 펼치다가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라고 상한가에 갔는데 그럼 뭐합니까? 이미 주주분들은 다 죽을 맛이고 역시나 JW 시작 같은 경우는 탈모 정부 정책으로 묶일 가능성에 대한 무게를 두면서 올라갔고 오늘 반등장에서는 모처럼 그동안 폭락이 나왔던 한미반도체가 상한가에 육박하는 급등이 나왔습니다. 낙폭이 컸던 부분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아마 공매도들의 이러한 상환이 굉장히 크게 이루어지면서 매수세가 좀 강하게 붙다 보니까 장비 쪽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업황을 타는 시점에서 한미반도체가 좀 대장주로 치고 나가는 패턴을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뭐 대덕전자든가 제주반도체 이전에 언급드렸던 종목들도 자연스럽게 시장이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좀 강력한 상승이 나왔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 흐름이 오늘 반등이 나온 것처럼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실적 발표 시즌으로 가면 갈수록 아마 더욱더 시장이 안정화가 되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고요. 역시나 이제 문제인 부분은 그 레버리지 ETF 중 측면인 것 같아요. 레버리지 ETF 쪽에서 아무리 이상한 이해가 나오더라도 무조건 이거는 시장에서 영향을 없앨 만한 조치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대통령 주재로 한 이러한 회의가 있었는데요.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밝히셨어요. 레버리지 ETF의 보완 대책 신속히 마련하라. 자, 그동안 뭐 하다가 이 담당자들은 왜 대통령 보고에서 왜 업무 보고에서 왜 이런 얘기를 대통령이 하고 있습니까? 진작 거래소 이사장이라든가 금융감독원장 같은 이러한 핵심적인 그 이러한 사람들이 빨리 조치를 단행했어야지. 전 약간 좀 아쉽습니다. 이런 좀 약간 이미 좀 느린 시점에서 사실은 아까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쪽에 댓글만 보시더라도 굉장히 좀 우려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철저하게 우리 시장을 농락하고 우리 개인들은 저평가이거나 적절한 게 과매도가 있으면 매수밖에 못 하는데 공매도에 곧버스에 현물 폭탄까지 아주 그냥 전 이건 좀 아니라 보거든요. 이 부분은 하루빨리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시황 정리를 해보겠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금리 인상은 아마 단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권 시장 전문가 쪽에서도 66%가 우리 시장이 이제 이달 금통위 기준금리를 인상한다 밝힌 부분도 있고요. 거기에 지금 미국이 CPI가 3.5%가 나오면서 6년 만에 최대 하락이 나왔다고 하는데, 자, 팩트는 미국 금리는 3.75고 우리나라 2.5%입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이번에는 스무스하게 넘어간다고 하지만 또 하반기에는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모르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북중미 월드컵이 있었고요. 미국의 관광 수요가 어마어마한 부분도 있었고 조금 여러 가지 요인, 거기에다가 유가가 좀 급격하게 하락이 나왔잖아요. 2분기에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CPI가 좀 하향 수준을 나타냈는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금리 인하에 관한 시그널을 강력하게 내보낸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역시나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 캐비너시 의장이 과연 트럼프 대통령한테 해를 끼칠 만한 이러한 정책을 펼칠까 하는 의문인데, 계속 이런 식으로 간제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미 금리가 많이 벌어진 상태에서 일정량 그 격차를 축소시킬 필요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적당히 휘둘릴 수 있다 생각을 해요. 지금은 너무 구조적인 리스크가 취약하기 때문에 다소 경기 소비 침체라든가 이자에 관한 부분이 감당이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경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소규모의 금리 인상 단행은 어떻게 보면 필요한 국면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오늘 나쁘지 않았어요, 사실은. 근데 아쉬운 건 무엇이냐? 아예 그냥 오늘 30만 원대를 뚫어버리면서 가장 베스트는 이 폭락한 자리까지 애초에 그냥 저항권까지 도달을 시키는 게 문제였는데 또 윗꼬리하고 저항하고 빠졌잖아요. 아마 내일에 관한 불안함이 또 야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이닉스 기준으로 보시더라도 잘 올라가다 전부 다 지금 장대 음봉이 나온 자리 정확하게 터치하고 지금 저항이 나왔거든요. 하락이 나왔거든요. 분봉상으로 보시면 오후 2시를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좀 강력하게 누르는 물량이 출현을 했어요. 그러면 시원하게 지금 빨리 빠질 때는 15% 10% 무식하게 빠지면서 왜 오를 때에는 이런 식으로 엉금엉금 기어 올라가는지 모르겠는데, 또 그 사이에 단일 레버리지 단일 고퍼스 쪽의 상황을 살펴보니까 이걸로 지금 단타를 치는 주체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강하겠어요. 역시나 고버스 쪽으로 많이 몰렸죠. 거래량이 이제 인버스 그쪽으로 많이 몰려 있는 것도 사실인데, 이쪽 매매 동향을 보시면 조금 불안한 건 외국인들이 좀 포지션을 이쪽 매수세로 취했거든요. 외국인 이걸 완전히 팔아야 이제 얘네들이 돌아섰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조금씩 사고 있어요. 그럼 언제든지 오늘 27%까지 빠졌다가 18% 종가로 마감했거든요. 2시를 기점으로 해서 고버스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0% 넘게 올랐어요. 이거는 반드시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하루빨리 조치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삼전익선 여러분 결국 돈 벌 거라 생각을 하는 게 메모리 피크아웃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은 그 부분은 아니다를 보고 있고, 오히려 그동안 견제했던 메타가 AI 데이터 센터에 또 확대에 관한 이야기를 펼쳤어요. 그러니까 투자 축소 단계가 아직 아니라는 것이겠죠. 그럼 빅테크들이 AI 쪽으로는 투자가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고, 결국에는 이들의 실적이 AI 관련해서 반영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이번에 보자라고 하는 건데 아마 일정량 반영이 될 거라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분명한 거는 메모리가 지금 없어서 아직도 안 달라는 상황인데 압박이 될 수밖에 없겠죠. 계속 비슷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HBM4, HBM5 그리고 거기에 지금 많은 이런 빅테크들도 사실상 그 AI4에서 AI5 단계로 넘어가면서 지금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어요. 업그레이드가. 거기에 지금 랜드까지 이제 적층으로 쌓아버리게 되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 돈 더 많이 벌 거고요. 역시나 저는 삼성전자도 계속 기회라고 보고 있는 게, 자, 우리가 가파르게 올라가지 못해가지고 답답해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메모리 수익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으로 갈수록 빅테크의 이런 어마어마한 경쟁 속에서 파운드에 관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계속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물론 자꾸 윗꼬리 장난질을 치고 시장에서 여러 요인으로 본주에 대한 평가가
자꾸 절하되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엔 이 장난도 언젠간 끝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언젠가가 긴 시간이 아니라 이번 달에는 끝나야 된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장난질이 이어지면 정말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분명히 시장 교란에 관한 이러한 부분은 명확하게 데이터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이번 달엔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수익을 내고 자꾸 거기에 대한 기대치를 반영을 하면서 높은 기대감을 가져가면 또 실망감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회를 주면 또 꾸준하게 차근차근 모아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 변함이 없는 거는 삼성과 SK의 펀더멘탈이 깨진 게 아니다라는 점을 꼭 언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타 뭐 단기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글로벌 위상에 맞게 이제 주가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면서 단계적으로는 상승이 나올 것이라 보고 있으니까 한번 힘내시고 우리 다음 주까지 어떠한 그림을 지켜보는지 한번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황금돼지 이건이었고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